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본인의 수능 성적이라면 어느 정도로 라인을 잡아야 하고 어느 학교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 틀을 잡아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상황을 간략하게 덧붙여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6월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관전 포인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특정 과목 강사의 시선이 아니라 정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정시 전략을 세우는 원리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 만한 정보를 듣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컨텐츠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할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과목별 변동성과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반영 비율은 이미 모집 요강이나 전형 계획을 통해 공시가 되어 있고 오늘 더 초점을 맞출 부분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면 변동성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어 과목을 제외하면 다른 주요 과목들은 모두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든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인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거나 어렵다고 해서 별다른 유불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다릅니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뜻은 역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등급을 받던 학생이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던 학생이 4등급을 받는 등 역전을 하는 일도 당하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학생들의 지원 트렌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웠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변동성에 대해서 분석해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시 전략을 세우는 게 적절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능이 6월 모의고사와 똑같은 방향으로 출제될 리는 없겠지만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실제 수능 이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월 모의고사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변동성은 약간 높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는 많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변동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는 최근의 국어 출제 트렌드인데요. 여전히 문학이 어렵게 나올지 독서가 어렵게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번 5월 모의고사 때 국어가 너무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험과 방향성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또한 약간의 변동성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잘 갖췄다는 점 그리고 점점 독서가 어려웠던 시절의 국어로 회귀하는 느낌도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이 이 방향을 계승해서 일관성 있게 나온다면 그때는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어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모의고사 출제 방향성을 잘 지켜봐야 하겠죠. 다음으로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은 객관적으로도 변동성이 큰 편이었습니다. 5월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앞부분 12번에 상당히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배치하여 변수를 만드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보통 공통 파트 객관식에서는 13에서 15번이 어려운데 12번에서 멘탈 관리를 잘 못한 학생들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던 13번, 14번 문제까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12번을 잘 해결했거나 못 풀었더라도 멘탈 관리를 잘한 학생들은 이후에 시험 운용을 어렵지 않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2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수열 문제를 22번에 배치하면서 기출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각자의 실력인 건 맞지만 멘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크게 휘청일 수도 있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영역입니다. 영어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능이 이렇게 출제되었다면 다른 과목을 잘 못 보더라도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은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반대로 영어만 못 본 학생들은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학교를 피해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경향성은 당연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능에서도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영어의 반영 비율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의 실질 반영 비율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의 장점은 모든 학교의 반영 비율을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해 드린다는 것인데요. 학교마다 영어를 반영하는 비율이 모두 다르고, 어떤 학교는 영어를 비율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가산점이나 감점으로만 반영해서 명목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국수탐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거기서 영어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객관적인 기준 아래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능이 같은 방향성으로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갓 치른 평가원 시험을 바탕으로 정시 전략을 세워보는 연습을 하고, 이후에 다른 달에 치러진 여러 모의고사 리뷰 영상을 보면서 복습까지 해보시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정시 전략을 세우는 기본적 원리를 예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5월 모의고사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컨텐츠의 방향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과목의 변동성이 크게 출제된 편이라 지난번과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5월 모의고사 리뷰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컨텐츠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요약해드리자면 변동성이 커질수록 양극단에 있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중 생각보다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변수가 아닙니다. 수능을 잘 본 학생이나 수능을 적당히 본 학생들은 적정 지원이나 안정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방향 그대로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능을 못 본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 지원이나 하향 지원을 하면 목표 대학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스나이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변동성이 커질수록 허수가 많아지고 기회의 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분명 객관적으로는 기회의 장이었겠지만 5월과 비교했을 때는 정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보다 펑크가 나는 학과는 줄어들었을 것이고, 대신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안정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상향을 하기는 좋아지고 변동성이 작아질수록 하향을 하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작년 수능, 이 순서가 변동성이 큰 순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모의 컨설팅 컨텐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모의고사 리뷰를 통해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개별적인 상황입니다. 수능이 정말 6월 모의고사랑 똑같이 나왔다고 해도 어떤 학생은 국어에서만 멘탈 관리를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수학에서만 멘탈 관리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두 과목 모두에서 멘탈 관리를 잘한 학생도 두 과목 모두에서 못한 학생도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모의고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기 위해 모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 컨설팅 컨텐츠의 경우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6월 모의고사가 종료되고 메이저 전략 솔루션도 오픈되어 매우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분들도 정시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다면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생기부의 수준이 같다면 모의고사 성적과 별개로 수시에서 어느 학교가 상향인지, 어느 학교가 적정인지, 어느 학교가 하향인지는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향을 몇 개 써야 할지, 하향을 몇 개 써야 할지, 즉 전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는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합격이 유력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하향 지원의 개수는 그 학교를 정시로도 쉽게 갈 수 있는지 여부가
모의고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월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들은 수시, 정시와 관계없이 전체 전략의 틀을 잡을 수 있는 모의 컨설팅 컨텐츠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모의고사의 경우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100분위로 추정되는 소수점 점수를 작성해 주시거나 영어 점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반드시 전 과목의 원점수를 기재해 주셔야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니까 원점수 대신 등급을 기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본인의 수능 성적이라면 어느 정도로 라인을 잡아야 하고 어느 학교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 틀을 잡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3월 그리고 5월에 진행했던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참고하신 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상황을 간략하게 덧붙여 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6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학생들과 장기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